네, 요즘 방송할 때 웬만해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얘기를 또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엔터주라고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흐름과 함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같아서는 웬만하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얘기만 맨날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엔터주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실적도 너무 좋게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주가 전망 부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그게 지속될 여지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넷플릭스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1분기에 물론 실적도 잘 나왔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에서의 좀 차이점은 이제 가입자 수를 그동안은 발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숫자상에서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지금 넷플릭스 자체에서 말하기로도 생각보다 OTT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타격이 없다. 그리고 관세로부터의 타격은 더더욱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근데 가입자 수를 발표를 안 하기로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안 증가해서 발표 안 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싼 것도 내고 광고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실적을 어느 정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가이던스를 잡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이던스를 예측을 해야 가장 좋을까요? 사실 가입자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뭐 가입자 성장률이 뭐 둔화되니까 안 하는 거네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광고 매출이거든요. 가입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입자보다는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늘었냐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숫자적인 지표를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뭐 티빙 이런 OTT 업체들 보시면 광고 요금제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광고에서 얼마나 성장이 나올지 그리고 광고 자체에도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때는 뭐 저희가 직접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가 좀 인기가 많았을 것이고 광고 요금제로 얼마나 또 가입을 했으면 얼마나 숫자가 늘어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정을 해야 과거처럼 뭐 가입자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같이 어우러져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 팔았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4월 달 기준으로 볼게요. 4월 1일부터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하루 제외하고 다 매도였어요. 다 매도였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서 한 2, 3거래를 더 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로 봤을 때는 또 매수한 섹터가 보니까 미디어라든지 컨텐츠 쪽은 매수했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을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미디어랑 엔터랑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네. 그동안 거의 이제 4달 동안 주가가 올랐었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중국의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세 무풍지대라는 게 같이 작용을 하면서 좀 엔터와 미디어 둘 다 같이 좀 올랐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좀 많았던 이유는 지금 4월 달 들어서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엔터 회사들이 1분기가 이제 실적 기대치가 좀 컨센서스보다는 밑돌 것으로 다 전망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1분기가 좀 그렇게까지 업황이 좋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수들의 컴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공통적인데요. 공연은 많았는데 이 높아진 원가를 커버할 만큼의 매출이 앨범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하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는 조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고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디어보다는 엔터를 더 끌고 갔었기 때문에 미디어는 이제 좀 이런저런 뭐 폭삭 소가수다라든지 이런 강한 콘텐츠들이 이제 1분기 중에 나왔었는데요. 엔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제 미디어 쪽에 좀 매수세가 좀 나왔었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극장들은 결국 OTT 때문에 점점 더 실적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CJ 뭐 CGV 이런 것들을 보면 티켓 올리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극장에 안 가는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저는 극장에 대해서는 회복 속도는 과거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극장 자체가 뭐 우리가 극장을 가는 게 티켓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볼만한 콘텐츠가 좀 나와야 극장을 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 자체가 좀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대작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공개된 작품들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극장보다는 OTT 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OTT 자체도 이제 구독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경기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안 좋다, 회복이 뭐 앞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방송, 그러니까 미디어보다는 좀 회복 속도가 더디다.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 하면 또 최근에 인기작 폭삭 속았수다 보셨죠? 아 너무 네. 보셨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대표님? 네, 봤습니다. 뭔가 울고 웃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이후로 K 콘텐츠 인기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콘텐츠 관련주 움직이면 어때요? 사실 컨텐츠가 이제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이유가 편성, 그러니까 광고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부진을 했고 TV 광고에 편성이 붙지 않다 보니 작품들이 이제 판매되는 게 없다 보니 실적도 업황도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 같이 예상하지 못한 텐트폴, 그러니까 네. 규모가 큰 이런 작품들이 공개가 됐을 때 반응이 좋으면 그 제작사 중심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폭삭 속았수다의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튀었었고요. 근데 콘텐츠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1분기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광고 업황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유지될 만큼의 실적은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테마성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뭐 CJ ENM 이런 것들은 이제 티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티빙이 작년 4분기에 이제 네이버 멤버십에서 나오면서부터 가입자 이탈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아직 KBO 그 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분기가 또 1, 2, 3월이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그렇게까지 미디어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미디어들은 이제 약간의 드라마가 어느 하나가 잘 됐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드라마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 나오는 배우를 예측을 해야 돼. 폭삭도 저 같은 경우는 아이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유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이런 진짜로 어떤 드라마나 이런 하나하나를 보고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요즘 같으면 광고도 그 안에다 넣어서 광고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광고 매출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PPL 같은 예, 거요? PPL을 얼마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 예전엔 다 가리고 나오더니 요즘 다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 다 예. 받았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넷플릭스에다 광고비를 내는 거죠? 아니면은 그 배우나 아니면 소속사나 이런 데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제작사가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제작비 항목 안에 이제 PPL 광고 매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작비 리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폭삭 속았수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제작비 자체를 넷플릭스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IP에 대한 권한은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작사인 펜엔터는 이제 그에 대한 안전 마진, 이제 뭐 한 10%, 20% 정도의 안전 마진 정도만 수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의 이 납품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동시 방영, 예를 들어서 이제 지상파 채널, 뭐 TVN, JTBC 이런 채널에서 방송이 되면서 넷플릭스에도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제작비에 대한, 그러니까 PPL 같은 광고비는 제작사가 수취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오리지널 같은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다 수취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품 형식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사실 어떤 가수가 어떤 드라마가 잘 될지 예측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지표상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본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 제작비. 얼마나 비싼 드라마인지. 왜냐하면 아. 그만큼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기대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작비가 얼마인지. 폭삭 속았수다 같은 경우는 거의 600억 가량 엄청나게 대작이거든요. 제작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비싼 드라마인지가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나 작가, 출연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한류 스타 혹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 있냐. 왜냐하면 이분들의 참 슬픈 얘기지만요. 이제 한류 배우거나 이럴 경우에 넷플릭스 입장에서 조금 더 비싸게 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들도 이 드라마를 오리지널로 가지고 오면 조금 더 많은 지역에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출연진들은 두 번째 요소로 좀 보시면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기대감 정도는 좀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요즘 영화관 극장 잘 안 간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 상장사들 주가 뭐 실적도 그렇고 매출 부침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실제로 CJ, CGV 같은 경우는 뭐 가려고 해도 티켓값이 오르면은 사실 이거 한 번 볼 바에는 넷플릭스 구독해서 여러 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거기다가 배급사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영 시원찮고요. 어떤가요? 향후 전망이나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극장들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예. 이제 일반적인 티켓 상영관으로서의 매력은 크게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이제 특별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리클라이너 좌석을 하는 특별관이라든지, 뭐 템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관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공간은 마련해놨고 티켓값 자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별관 중심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관들이 많이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사가 좀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은 좀 폐업을 한다라든지 좀 영업을 종료한다든지 해가지고 고정비를 좀 많이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영화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키오스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좀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화관 자체는 지금 고정비 자체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변동비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많이 줄여가면서 좀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 자체에 가려면 재밌는 영화가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 보통은 옛날만큼 1,000만 관객을 이렇게 끌어오는 영화가 많지 않다 보니 상황 자체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이제 한한령 때문에 엔터주들이 힘을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에서 풀어준다 이런 기대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연들도 좀 시작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게 이제 시작된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한한령이 해제가 됐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중국에서 이래저래 이제 한국 국적의 가수들이 조금씩 뭐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 문호가 완전 개방되는 거는 좀 더 기대감이 길게 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자체에서도 중국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연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가수들의 사례는 너무 적습니다. 한두 번의 케이스를 가지고 중국 시장 자체가 열렸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 자체가 올해 1, 2, 3, 4월 계속 중국이 열린다 만다 이 기대감만으로 계속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의 요소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엔터주는 또 보면은 뭐 신인 아이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때요? 요즘 현황 자체는요? 그래서 공연은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공연을, 오히려 앨범의 경우가 사실 앨범은 여전히 엔터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원이긴 합니다. 네네.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 마진도 높고요. 좋긴 한데 이제 앨범 자체가 과거만큼 100만 장, 200만 장 팔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어졌어요. 예, 예. 앨범이 꺾이면 이 팬덤이 어디 갔냐? 사라진 건 아니고 다 공연으로 그러니까요. 갔습니다. 예. 공연 자체가 돈이 많이 되고 최근에 그러니까 1, 2년 내에 데뷔한 신인 아티스트의 경우를 살펴보시면요. 이 가수들의 오프라인 팬미팅, 팬사인회, 오프라인 소규모 팬콘서트가 많아졌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앨범을 내서 활동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익화에 빠르게 기여를 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뭐 올해 7월 달에 컴백하는 블랙핑크라든지 내년쯤에 이제 공연이 예상되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의 일정들을 보시면 회당 모객수, 그러니까 회당 공연장 크기가 2만 명, 3만, 4만, 5만 명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 자체가 시장이 이제서야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구 IP, 신 IP, 신인 데뷔 모든 가수들이 다 공연 중심으로 성장은 올해 내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 판매량이 좀 부진을 해도
기본적으로 K-팝이나 이쪽 위기는 아니다. 공연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그 신인 아이돌 K-팝 신인 아티스트 나왔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가수는 아이브하고 지드래곤밖에 없어요. 저는 어렵죠. 지드래곤. 아이브도 알긴 압니다. 근데 네. 지드래곤은 이제 아이돌 아니지 않나요? 아, 뭐 아티스트시죠. 그래도 아티스트죠. 그럼요. 네, 아이돌은 아티스트죠. 아니죠. 예, 이번에 그 리브 골프 파이널 장식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아티스트인데요. 예.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맞습니다. 아이돌은 영구님은 아니죠. 아세요? 저는 아,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실제, 그러니까 그럼 이제 화면에 막 나와요. 춤추는 동작이 나오면 아, 저 그룹은 누구다, 저 그룹은 누구다, 다 구분이 돼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또 포인트예요. 네. 다시 말하면 네. 이게 이제 표현 물론 이제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만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생이 이제 현실을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티스트들이 데뷔하고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투어 돌면 10만, 20만, 30만 그렇게 막 돌아요, 공연을. 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앨범이 조금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공연에서 다 메꾸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공연이 뭐가 좋냐면 MD가 같이 붙거든요. 아. 응원봉이라고 대표되는 그 MD. 네, 네. 굿즈. 네, 최근에 이제 또 팝업 스토어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터사들이 올해부터 이제 성장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MD입니다. 왜냐하면 MD 같은 경우는 마진이 정말 높아요. 응원봉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 팝업 스토어를 많이 하면서 상시 MD, 언제나 살 수 있는 MD를 많이 팔고 있고 그게 공연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공연 MD 중심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밖에서 다 돈을 벌어오신다. 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그런-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예. 있지 해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네, 맞아요, 단순하게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할 뿐이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못해요. 공연장 규모가 아. 한국에 그렇게 큰 공연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공연을 하면은 공연만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이 한국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콜드플레이 내한하는 것도 네. 경기장, 어. 고양 종합 경기장을 네, 이제 맞아요.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하고 싶어도 그만큼의 단가가 안 맞으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일본만 나가도 도쿄돔 5만 명, 스타디움 6만 명, 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데가 운동장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아쉽네요. 그게 좀 이제 BTS 방탄소년단 완전체 복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아미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정말 이제 하이브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이브 주가 전망까지도 좀 알려주시죠. 하이브는 이제 6월 달이면 방탄소년단의 모든 분들이 다 전역을 하십니다. 네. 드디어 돌아오세요. 네. 그런데 이번 1분기 때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라는 분이 제이홉, 이제 네. 솔로 투어를 시작을 했고 2분기 때는 이제 진이라는 멤버가 또 솔로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체 활동 자체는 아마도 내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기까지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연중으로 다 컴백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활동들이 있을 거라서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예상하는 2026년에 실적 성장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하이브는 1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오히려 1분기 안 좋은 게 저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2, 3, 4분기는 이제 모든 가수들이 정말 다 풀 가동을 합니다. 다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하이브는 1분기 바닥으로 2, 3, 4분기부터 계단식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번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실적 발표가. 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비중 확대를 고민하셔도 괜찮은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참 그 이전에 그 미니진 그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건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마무리가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법원에서는 뭐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 네. 뉴진스가 그래서 다시 어도로 돌아올 거냐 아니냐 아직 그것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주가와 실적상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에 이미 뉴진스와의 소송 비용이 이미 원가단에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무슨 마약 문제, 무슨 문제, 뭐 이런
되게 그 아티스트들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도 많았고 계약할 때마다 이슈가 생기고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예.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통 네임 밸류를 가지고 아, 이 회사는 되게 착하게 한다. 뭐라고 얘기 어디는 네. 착하고 어디는 좀 이렇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그냥 단순하게 투자할 때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회사야. 여기는 네. 아니야. 그러니까 엔터 좋으니까 이상한 데는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걸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투자하는데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악재라고 하는 거를 미리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이 회사를 믿고 여기는 좀 괜찮다. 본업만 하니까 실적 성장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실적이 꼬꾸라질 경우 예를 들어 이제 JYP 같은 경우가 네. 작년 4분기 때 여기는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만 유독 JYP는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업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막 가장 급격하게 하향세를 계속 주가가 빠졌었던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자체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조금 아티스트 관리를 잘한다라는 게 어떤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앞으로 엔터를 견인할 때 어떤 요소가 좀 좋아질까? 예를 들면 아티스트 IP 자체가 좀 더 탄탄하게 성장을 하는지 혹은 실적상에서 미스가 없고 좀 더 성장이 나올지 이런 방향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엔터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엔터사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아무래도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지금 하이브 너무 뭐 지금 사도 괜찮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엔터 전체를 봤을 때 중국이라는 시장과 관세라는 시장 그 영향으로부터 그나마 좀 가장 덜 올랐어요. 그래요? 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 3사 대비 좀 무겁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끝났을 때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빠질 우려가 좀 덜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실적이 가장 회복이 빠른 회사가 하이브입니다. 2분기부터 당장 이제 1분기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QOQ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도 돌아오지만 올해 2분기에 또 방탄 다음으로 중요한 IP인 세븐틴의 컴백이 있거든요. 5월 중에 그래요? 컴백이 있습니다. 네. 네, 세븐틴이라는 분들도 이제 월드 투어를 또 크게 돌기 세븐틴 전 때문에 알아요. 아세요? 네.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그것까지 모르는데 딱 그 몇 명. 노래는 알아요. 13명이래요. 13명이래요. 네, 13명. 맞습니다. 13명인데 왜 세븐틴이에요? 이제 13명에다가 그 안에 유닛이 또 3개로 나뉘어요. 보컬 유닛, 랩 유닛, 퍼포먼스 유닛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하기 3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제 모으면 플러스 1 해가지고 이제 모양이 캐럿이 팬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3 더하기 3 더하기 1해서 17 뭐 이런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세븐틴. 네, 뭐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하나 다 해서 플러스 1해서 17인데 뭐 하여간 돈은 많이 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돈을 많이 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컴백이 올해 이제 5월 달에 있고 또 월드 투어를 또 크게 돌 예정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매 분기 너무 돈 벌만한 정말 탄탄한 아티스트 IP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는 좀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조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신인 아티스트 아이돌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